안녕하세요, 워치탐닉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곳 있는가요? 제 채널 시청자분들이라면 거의 모든 분들이 시계 커뮤니티 하나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들의 첫 카페나 인터넷 활동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마 초등학교 5학년쯤인 99년에서 2000년도 사이 세이클럽이라는 곳에서 한 두 번째로 큰 축구화 동아리 부시삽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부시삽. 세이클럽 아시는 분 있을까요? 당시 해외 축구 영상 게시판 담당이었는데 요즘에는 부시삽, 시삽이란 단어도 도통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삽이란 단어 사용해본 적 있는가요? 있으신 분 있나요? 요즘은 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힘이 굉장히 막강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심찮게 뉴스 일면도 장식하고요. 저는 커뮤니티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사회로 진출할 때 취업 카페 경험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요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유튜브나 블로그 등 많다고 하지만 커뮤니티는 질과 양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분들도 엄청 많으시고요. 유튜브나 블로그가 일방통행의 주입식이라면 커뮤니티는 그 반대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계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눈팅 정도는 하는 게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진부하게 표현하자면 정보의 노다지라고 할까요? 물론 그것을 어떻게 필터링해서 듣고 가공해서 머리에 입력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가서 사용 후기도 보고 요즘 시계 트렌드는 어떻고 시계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는 곳이 국내 커뮤니티니까 한번 같이 방문해보시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시청자분들과 우리는 시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니 커뮤니티의 성향은 빼고 보도록 하는 거 어떨까요? 괜찮으시다면 시청 후에 각 커뮤니티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시계인들끼리 좋은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와치 올리기입니다. 네이버 카페고요. 카페 정보를 보면 17만 명이 가입되어져 있고 총 게시글이 50만 개, 하루 방문자는 적어도 5만 명은 될 것 같습니다. 시계와 같은 마이너 취미 중 하나인 오디오 카페를 봐보면 12만 명의 게시글이 49만 개 정도 됩니다. 저는 한때 2000년대 게시글 찾아보는 게 제 낙이었습니다. 커뮤니티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주가 되는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예전이 약간 더 학구적으로 마치 정석책을 보는 듯한 향수도 나고요. 정보는 지금도 많지만 예전 글들을 보면 뭔가 함께 시계에 대해 탐독하는 듯 그런 느낌과 감성 자체가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새벽에 보시면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문화라면 지원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게시글과 같은 시계를 갖고 있을 경우 사진으로 첨언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이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어디 한번 가볼까요? 이런 비교하면 양측에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 드려보자면 와치 올리기 약간 정파에 가깝다면 지금 말씀드릴 곳은 사파 같은 느낌입니다. 바로 DC 인사이드의 오토마타 갤러리입니다. 제 머릿속의 사파는 무협지 속 묵향이나 열혈강호 정도가 전부라서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클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해보자면 한쪽은 정장 입고 있어서 저도 뭔가 갖춰서 나가야 할 것 같고 한쪽은 동네 친환경같이 서스럼 없는 느낌입니다. 아마 대충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같은 시계 커뮤니티라도 각기 다른 TPO가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아마 적응하는데 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곳의 문화는 개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싼 시계부터 저렴한 시계까지 가격 레인지 가리지 않고 일단 시계 구매글을 올리면 축하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게시글에 추천을 누릅니다. 개추가 뭐의 준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개별 추천일까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더판이라고 해서 더러운 판매글이란 것이 있습니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곳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 멋대로 한번 생각해보자면 판매자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자 하는 의미 정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좋은 면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것처럼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아무튼 판매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정말 좋은 분들일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솔직하게 할 말하는 분위기고 서로 챙겨주는 느낌도 강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상처는 조금 생길 수도 있으니 준비물이 멘탈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보가 매우 많고 물어보는 것을 친절히 알려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문만 괜찮다면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타임포럼입니다. 명실상부 단일 인터넷 사이트론 가장 크고 유명하고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유튜브도 있고요. 와치올릭도 그렇듯이 최초 글은 대개 2006년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타임포럼을 많이 애용하진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시계 뉴스나 칼럼이 해외 유수의 사이트 못지 않습니다. 저는 주로 신제품이나 칼럼, 브랜드 포럼을 이용했고 마켓을 보면 고가의 중고제품 판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령대가 느껴지는 사이트다 보니 때론 좋은 제품이 저렴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거의 순삭이고요. 타임포럼도 무협지를 빗대어 말씀드려보자면 약간 원로분들이 계시는 곳의 느낌입니다. 사진, 단어 선택, 댓글 보시면은 한 수 접고 배워야겠다.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일단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 커뮤니티 중 타임포럼 하시는 분은 정말 타임포럼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월을 함께하며 끈끈한 정이 쌓인 것 같은데요. 물론 제 주변 기준이라서 매우 주관적이고 1차원적인 정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편의성이 다른 두 곳보다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컴퓨터에서 보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주로 핸드폰을 이용하다 보니 조금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뽐뿌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학 시절 친구들이 무대, 뽐뿌 이런 곳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링크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서 여유되면 되는 만큼 글들을 한번 쭉 훑어봅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오래된 시계, 조금은 저렴한 편에 속하는 시계들을 다른 사이트들보다 비교적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소중한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딜바다입니다. 저는 한창 골프 칠 때 가장 많이 이용했던 사이트인데요. 시계 포럼도 있습니다. 글이나 정보가 많지는 않고 언뜻 봤을 때 주가 되는 내용은 보통 자신의 시계를 남기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플라이워치, 파리워치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주로 중고거래를 위해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계 중고거래는 주로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플라이워치, 타임포럼, 시계거래소. 이곳은 롤렉스 위주긴 한데 보통 5에서 6군데 정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십니다. 혹시 본인 시계 중고 판매를 원하시거나 구매를 원하시면 이곳들을 한번 차근차근 둘러보시면서 시세를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꽤나 횡행하다 보니까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많이 입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성화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사모라고 지샥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지샥 중고거래가 활발한 곳이고요. 대신 중고거래하기 위해서는 오픈할 게 꽤 많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안전한 면도 있습니다. 저는 한참 지샥에 빠져가지고 이름 제일 뒤에 맨자 들어가는 시리즈를 전부 다 모으고 싶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히 들락날락거렸습니다. 매너 좋은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대단한 분들이란 만약 1000만원짜리 지샥을 구매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사모에는 그런 비싼 지샥을 모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리스펙트하고 경외롭게 보기까지 합니다. 제가 못하는 것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할까요? 특성화되어 있다 보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지샥을 사랑하고 컬렉팅하고 지식도 빠삭해서 술이나 모딩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무언가 하나에 빠져서 그것을 오랜 기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정말 늘 리스펙트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 매니아입니다. 요즘은 거의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2019년 헬슨 스킨다이버 구매할 때만 해도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지샥도 그렇고 마이크로 브랜드의 경우 정말 특별한 사랑 없인 모으기가 쉽지 않거든요. 시계 안에서도 정말 소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주제일 텐데요.
제가 그간 안 들어갔어서 그런지 요즘은 올라오는 시계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빨리 시계가 조금 많아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새 중국이 정말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짝퉁 제조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버젓이 브랜드를 달고 가격 대비 좋은 상품성으로 시계인들에게 각인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계도 언젠가 더 좋게 시계인들에게 각인되었으면 합니다. 각인되겠죠? 전 세계 각지의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들을 볼 수 있고, 아, 이런 시계도 있구나, 그리고 시계를 얼마나 애정하는가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리고 정말 혹하는 시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곳은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국내 커뮤니티 중 혹시 다른 곳도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계 커뮤니티는 아니더라도 보아케를 한 번씩 봅니다. 살 뺐을 때는 정말 옷이 막 미치도록 사고 싶잖아요. 지금은 언더아머 골프 옷을 가장 선호하는 그냥 아저씨가 되어버렸지만, 보아케 보시면 정말 시계와 패션의 매칭을 이렇게까지 잘 이뤄낼 수 있을까 많이 놀라곤 합니다. 저처럼 이제 시계 중심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과 전체적인 룩에서 시계를 포인트 잡아 무드를 약간 이끌어간다고 할까요? 매번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시계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도 같이 많이 공유하고 모두가 더 좋을 수 있도록 이 시장이 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청해주신 시계인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